마음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각자 여러분들께서 각자 자기 수준의 상태에 맞게끔 구체적인 공부거리를 가지고 하는 게 공부할 때는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깨달음, 어떤 견성, 혹은 뭐 일상이 다 도 아니겠냐 이렇게 얘기하면 불분명해가지고 그냥 세월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 매일매일 내 스스로 내가 하는 나만의 그 공부가 다 있는 거죠.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냥 하루 금방 가버려요. 하루 금방 가듯이 1년 금방 가버립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은 딱 마음 공부 하나예요. 다른 거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아무리 많이 이루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돼 버리고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공부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크게 보면 마음 공부를 하는 단계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건 내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거지. 뭐 이런 게 실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자견이라 해서 스스로를 보는 단계. 그리고 자지해서 스스로를 아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자용해서 그 자신을 쓰는 단계.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견, 자지, 자용. 이건 이름이에요. 그냥 말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 단계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별이 있어서 좀 빠르게 건너뛰어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단계를 안 거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자견이라 하면 우리 학교, 지금까지 일반 우리 사회에서 학교 과정으로 치면 한 중학교 졸업하는 정도까지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중학교 졸업까지는 의미 교육이잖아요. 꼭 해야 하는, 누구라도. 그러고 나면 이제 그 자신을 좀 더 명확하게 아는 그 자치 단계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단계. 자용이라 하면 대학교 가서 배우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뭐 이런 단계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음껏 자기 자유자재하게 자신을 쓸 수 있다고 하면 이제 남도 가르치고 혹은 좀 더 남에게 이롭게 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는 뭐 이런 단계가 되면 이제 훨씬 이제 고급 단계가 되겠지만 배우는 단계에서는 3단계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자견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실은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자견. 자기 자신, 자기 마음, 나를 보는 그 첫 단계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중요해요. 내 마음을 보는 것. 내 마음. 그냥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을 본다 하면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없어요. 내 마음을 보는 것. 하루 중에 내 마음을 보고 하루를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내 마음을 보는 시간이 많을까? 아니면 내 마음 바깥에 있는 세계, 혹은 남, 자연, 뭐 이런 것들 보는 시간이 훨씬 많을까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 그냥 간단한 단계가 아니다. 내 마음, 나를 보는 단계.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면 소리를 듣는 나로 돌아와야 되는데 소리에 나가요. 어떤 뭐가 대상이 나타나면 대상을 보는 나를 봐야 하는데 바로 대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얼마나 어렵고 중요하고 깨달음에 가장 분수령이 된 단계인지 알아야죠. 나를 본다, 세상을 본다. 나를 본다. 이게 제일 안 되죠? 이게 제일 안 됩니다. 일단 내가 뭔지, 참나가 뭔지, 내 마음이 뭔지 아는 건 둘째 치고, 그 아는 건 둘째 치고, 나를 보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몇 분이나 되냐. 그걸 인생 전체로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간이 인생에 과연 얼마나 될까 보면 극히 적은 시간일 겁니다. 그만큼 밖을 보고 자연을 보고 세상을 보고 남을 보는 시간이 엄청 많다는 거죠. 1단계는 뭐다? 자견. 나를 보는 것. 그러면 나를 봐야 한다. 나를 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일단 크게 마음이 한번 전환이 되면 조건입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자연을 보는 게 아니고 풍경을 보는 게 아니고 내 살아가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본다는 그 큰 마음에 한번 전환되는 조건이 딱 된다면 그 참나를 보는 일은 이제부터 식은 죽 먹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 아닌 적이 한 번도 없다. 내 마음 아닌 때가 없어요. 전부 내 마음뿐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보면. 깨달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 모르는 마음은 내 마음이에요? 남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입니다. 그렇죠. 나는 깨달음을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 견성이 도무지 뭔지 모르겠어. 그럼 모르는 마음은 남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걸 보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는 내 마음을 보는 거죠. 또 알면 아는 내 마음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쉬운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본다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어떤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모르면 모르고 있는 나, 알면 알고 있는 나, 기쁘면 기쁜 나, 슬프면 슬픈 나, 화가 나면 화가 난 나, 그냥 고요하면 고요한 나, 멍하면 멍하는 나, 일하면 일하는 나, 대화하면 대화하는 나. 이렇게 내가 나를 보는 일은 가장 쉬운 일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견성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견성은 세상에서 가장 쉽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보는데 네 마음이 네 마음을 아는데 내가 내 마음을 느끼는데 무슨 수행이 필요하고 무슨 깨달음이 필요하고 무슨 도가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밖을 보니까 그걸 되돌려 주는 것뿐이에요. 견성이라는 것. 치과에 가서 이가 아파서 이를 뺐다. 이가 아픕니까? 내가 아픕니까? 이가 아프지 않나요? 이가 아프죠. 내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그걸 나를 본다는 거예요. 이를 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책을 하며 걸어갈 때 두 다리가 막 걸어가는데 두 다리가 걸어갑니까? 내가 걸어갑니까? 다 내가 가는 거예요. 두 눈으로 세상을 본다 하면 그 눈이 볼까요? 내가 그냥 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마음이라 하는 겁니다. 눈도 아니고 이빨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다. 이빨이 떨어져 나가도 빠져도 이빨이 아프냐 내가 아픈 거고 손가락이나 잘려 나가도 손가락이 아파요 내가 아파요. 그 나라는 것을 마음이라 해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몸에 그 몸이 느끼는 게 아니고 그 내 마음이 느낀다. 그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건 수행을 통해서나 깨달음을 통해서 느끼는 게 아니죠. 저절로 되는 거죠. 그럼 이것보다 더 쉽고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어딨냐요. 저절로 다 되는 일인데. 이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은 견성하려 그러면 어긋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겠죠? 이거 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다만 사람은 그 자신을 보지 않고 자꾸 이빨을 보고 있어. 이빨을 빠지면 이빨이 어떤 걸 보고 썩어서 뺀 그 이빨을 봐서 뭐 하냐 이거지.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느끼고 자각하고 보고 또 알고 하고 있는 그 나를 보는 일이란 말이에요.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바깥을 보는 게 아니고 세상, 자연, 풍경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다. 이게 견성입니다. 이게 우리 한 중학교 졸업하는 단계 물론 자기를 보는 것을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일인 거죠. 그런데 자기를 보려는 마음만 일어나면 이거는 바로 식은죽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이거 하는데 중학교까지 하면 9년, 10년 걸린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 10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지극히 쉽고 아무것도 아닌 이 일 하는데 10년 걸린다. 왜냐? 이 자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밖을 보는, 남을 보는, 세상을 보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습관을 한번 되바꾸는데 10년 걸린다. 실제. 남을 보는 게 아니고 모든 걸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행위하고 있는 그 자신 나를 본다. 요거 하나 바꾸는데 아는 데는 지금 이 순간 바로 아는 거예요. 즉각 아는 겁니다. 이거는 돈 오해예요. 아, 이건 밖을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거구나. 이걸 아는 데는 돈 오라고. 단박에 즉각 바로 되는 거죠. 이거 알면 되잖아요. 근데 안 되거든요.
습관이 거꾸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이 습관을 되바꾸는데 10년 걸린다. 근데 이것만 10년 걸리냐? 아니, 이제 이걸 알기 시작해서 서서히 내가 나를 보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여기 한 측면으로 이거 가는 거예요. 한 측면으로 자꾸 이걸 되돌린다 하는 거죠. 이걸 자꾸 되돌린다. 밖으로 나가려는 걸 자꾸 안으로 끌어당긴다. 요걸 이제 한 축에 하는 거고, 요것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필요한 게 두 번째, 자지가 필요한 거죠. 이 나라는 것을 제대로 아는 것. 두 번째, 같이 병행되는 겁니다. 공부가. 그래서 내가 나를 보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나를 봐왔던 그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안다 하지만 잘 모릅니다. 밥하는 거 잘 알잖아. 저 밭에 씨 뿌리는 거 잘 알고, 청소하는 거 잘 알고, 자기 옷 빠는 거 잘 하고, 뭐 어디 은행 가서 일 보는 거 잘 하잖아요, 다. 스마트폰 만지는 거 잘 하고. 다 아는데 자기가 자기를 얼마나 아는지, 이게 우리가 또 큰 중생들이 갖고 있는 병이란 말이에요.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이걸 바르게 알아가는 단계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심화 과정. 이건 아까 내가 나를 본다는 그 견성 부분과 그 다음에 이걸 알아가는 이 단계가 같이 이루어져가는, 동시에 이루어져가는 공부예요.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는 잘 모르고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 중생은 내가 나를 잘 모른다 해서 무명이다 합니다. 무명. 무명이라는 건 한자지만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나에 대한 오해, 내가 나에 대한 오해예요. 혹은 내가 나에 대한 잘 모름, 무지, 이런 거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나를 보기 시작하니, 내가 나를 잘 알자. 그렇죠? 이게 이제 밝아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면 내가 밖을 보지 않고 내가 나를 본다는 것이 견성이라 했죠. 이걸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일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별. 한 번 떨어졌다. 바깥과 한 번. 세상과 바깥, 내 마음 밖과 한 번 결별된 거예요. 그래, 한 번 된 거죠, 한 번. 요거 일별했다 하는 거예요. 혹은 초견성했다 하는 거죠. 그 한 번이 엄청 중요한 전환점이 되겠죠. 전환점. 계기. 그 전환점 계기는 이제 이 초견성 수준인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를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단박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견성했다고 알아도 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내가 나를 보는 훈련, 길을 들여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를 보면서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던 나, 오해죠. 그걸 바로 잡는 이제 단계. 이게 소위 얘기하면 알매 단계, 지혜의 단계다. 그때 바로 아니까. 그럼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단계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잘 몰랐죠. 그 이름을 나라고 여겼고, 어떤 나의 이력을 나라고 여겼고, 나의 그 껍데기를 나라고 여겼고, 아무튼 내가 나를 다 지금 껍데기만 알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무명이 지혜로 바뀌는 거죠. 이게 2단계입니다. 이 이름 하에 내가 이제 자지 이렇게 했어요. 아는 것. 지혜의 단계. 그럼 이거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 전부 역발상, 지금까지 나라고 여겼던 것들을 거꾸로 뒤집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가 나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걸 전부 거꾸로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하나 스스로 관찰이 되기 시작해요. 첫 번째 우리가 내가 나라고 알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내가 태어났다는 거죠. 우리 다 태어났다 생각하죠. 그러니까 생일이 언제다? 몇 년, 몇 월 다 있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 잘못 알고 있는 왜곡된 알미예요.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내가 태어났냐? 이것부터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우리는. 사람과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세요? 생각. 예, 그렇죠. 사람과 개돼지, 짐승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이에요. 그것도 고차원적인 생각. 그러니까 짐승은, 특히 개는 훈육하는 방법이 대화로 하지 않아요. 먹이와, 그 다음에 채찍으로 하는 겁니다. 개는. 대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채찍을 가하고, 잘하면 간식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훈육시키는 거예요. 개돼지는, 짐승은. 근데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와 생각과 좀 고급진 명품의 생각, 고차원적 생각으로 우리에게 소통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다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얘기하는 걸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내 이야기를 듣고 있을 뿐이지 지금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고 있는 거로. 사람은 유일하게 들었던 이야기를 자기 기억에 담아서 자기 혼자 소화시키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부터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차담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혼자서 바로 일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바로 즉각적인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서 이 시간 동안 뭘 들었지? 어떤 내용이 남아있지? 그걸 소화시키고 복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우리가 소위 사유한다, 명상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남의 말은 내 마음에 안 들어와요. 오직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건 자기 생각인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건 남의 얘기란 말이에요. 또 이 차단 끝나고 막 그냥 정신없이 해버리면 남는 게 그만큼 바로 사라져버려요. 마치 잠면서 꿈꾸다가 깨면 바로 사라지듯이 바로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람이니까 부디 그렇게 정신없이 사지 말고 충분히 듣고 이걸 자기가 소화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자기가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까지 내가 나를 잘 몰랐다 그랬죠? 그 첫 번째 우리는 태어났다는 사실이거든요. 내가 태어났냐 이거요. 그것도 확인해봐라. 이 몸뚱이가 태어난 거지. 그 나. 아까 이가 아파서 이를 빼면 이는 빠졌지만 이가 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팔이 툭 잘려서 팔이 저 나가면 그 팔이 납니까? 팔이 아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파요. 그 팔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나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 깊이. 그래, 이 몸뚱아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작품 속에서 어머니를 통해 나왔지만 그 나라고 하는 거, 는 어머니한테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몸이 나온 거지. 태어난 것부터 우리 왜곡되어 있다.
잘못 알고 있다. 태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그 결론이 죽는다는 것에 이르고, 나는 태어났다고 여기니까 나의 부모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여겨진 거고, 전부 태어났다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에 대한 왜곡,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것이 태어났다는 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태어난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한테 태어나기 전에 나를 발견하라는 거, 그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그 사람이에요. 몸이 아니다. 그럼 왜 몸이 아니냐? 이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될 숙제예요, 숙제. 남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런 거지. 태어났다는 것부터 이게 잘못되었다면, 그게 이제 생각하고 납득이 되면, 아,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 라고 딱 마음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모든 게 뒤바뀌지. 뒤바뀔 수밖에 없겠죠. 내 생년월일이 바뀌어. 네? 태어난 사람 생년월일이 있지만 내 생년월일이 없어진다고. 내 생일이 없어져요. 내 고향이 없어지고 내 부모가 없어지고, 일체 태어남으로써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지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걸 이제는 내가 나를 바로 알아가는 그 단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공부입니다. 태어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왜 그러면 그 논거를 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얘기를 하죠. 이 법칙이라는 건 깨달음과 관계없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법을 얘기하는, 이 법칙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에 있어요. 생겨났다, 태어났다는 것은 반드시 변화한다, 안 한다? 그렇죠. 그 본래 있었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은 반드시 변화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생겨난 것은 반드시 변화를 하게 됐어.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안 생겨난 것, 생겨나지 않는 것, 본래 있었던 건 변화한다, 안 한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가 없어. 그냥 이건 생각을 해보면 알아. 여기다 대고 왜 그러냐 이거 묻는 건 정말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생겨난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변화의 과정을 거쳐서 사라집니다. 생겨난 것. 근데 안 생겨난 것이라는 건, 생겨난 것이 본래부터 있었다는 뜻이에요. 안 생겨난 건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든 걸 관찰하는데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됩니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안 생겨났기 때문에 안 태어난 것이니까 본래 있었던 것이고, 이건 변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안 태어난 것은 안 변하고 안 사라져요. 이걸 실상이라 불러. 이게 진짜 모양이구나. 실상. 안 생겨난 거니까 안 변하고 안 사라져. 근데 허상은 뭐냐? 생겨난 거니까 변하면서 사라져. 이걸 허상이라 불러. 모든 기준은 여기다 맞춰봐야 돼요. 이건 법칙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는 태어난 건지 안 태어난지는 아직 모를 수 있잖아요. 기억이 없으니까. 뱃속에 있을 때 기억이 없잖아요. 또 부모한테 오기 이전에 전생에 기억 없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확인 불가능해. 그렇죠? 근데 뭘로 확인되는 거냐? 두 번째로 확인하는 거예요. 이 몸 지금까지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그걸로 확인하는 거예요. 변했다는 건 태어난 거다, 안 태어난 거다? 이게 바로 연결돼야 돼요. 변했다는 거예요.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는 허상이다, 실상이다? 허상이다. 변했기 때문에.
변한 것은 반드시 어디에선가 어떤 원인에 의해 태어난 거예요. 생겨난 거예요. 변하고 있잖아. 그리고 반드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 법칙으로서 모든 걸 꿰뚫어야 돼요. 이 몸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다는 말은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그 마음 있잖아, 마음이라고 불리는 거. 5살 때 보는 하늘, 20살 때 본 하늘, 또 50대에 본 하늘, 80대에 본 하늘, 어떤 나이에서든지 그 세상을 보고, 세상을 느끼는 그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5살 때는 5살처럼 하늘이 보이고, 10살 때, 80살 때는 하늘이 달리 보이니까. 전혀 똑같아요. 감각 기관이 좀 노쇠해서, 노화돼서 조금 흐릿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보는 마음 자체는 똑같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 나이가 먹어볼수록 이거 더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오히려 조금만 관찰하면 훨씬 많은 걸 깨달을 수 있다. 경험을 했으니까. 안 변하거든. 10살 때 먹는 물을 마실 때 느끼는 그 마음하고 80살 돼서 마시는 그 물을 마실 때 느끼는 그 마음이 달라요? 아니요. 마음 같잖아. 물 맛은 변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면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런 모든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다는 건 생긴 거다, 안 생긴 거다? 안 생긴. 그 본래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거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이걸 실상이란다. 이와 같이 이제 나를 바로 아는 겁니다. 자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거꾸로 알고 있었잖아. 생겨난 것들을 자꾸 나라고 알고 있었죠. 몸뚱아리 생겼다. 그래서 난 맨날 태어났다 얘기잖아. 그냥 나이가 있고, 생년월일이 있고, 고향이 있고, 부모가 있고. 나를 태어났다고 얘기하고 있거든, 나를. 여기에 이제 바로 아는 그 첫 단계가 나는 태어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이걸 지금 내가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깊은 사유가 없으면 여러분들께 안 됩니다. 바로 사라져버려요. 꿈처럼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또 며칠 있다 물어보면 캄캄하고. 원래 그래요. 내게 안 됐으니까. 그럼 어디서부터 뭘 사유해야 할지를 몰라. 기준점이 없거든. 또 막 중구난방, 마구잡이로 그냥 막 되도 않는 말을 또 갖다 붙이는 거죠. 물어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는 자견이에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를 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를 바로 아는 거예요. 이제 나를 보기 시작했으니 나를 제대로 알아야겠죠. 그게 태어남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그러니 몸뚱아리 다 변했죠. 그러니 이거 태어난 거죠. 이건 허상이야. 그러니까 나의 껍데기란 말이에요. 나의 껍데기구나, 몸은. 그러면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지금 70, 60, 70, 80살까지 살면서 변하지 않는 그게 있죠, 마음. 이게 나의 진짜 본질이란 말인 거지. 이게 항상 기준이 돼야죠. 아, 이건 안 변했구나. 그럼 이건 태어난 게 아니네. 그럼 이게 나의 본질이네. 그럼 나의 본질은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부모요. 그 자신이 부모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부모가 없어요. 나의 본질을 나로 삼으면. 근데 아직도 뒤바뀌어서 안 바뀌니까 껍질을 나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있고 고향이 있고 나이가 있고 이렇게 여자 성별이 있고 그 마음이 성별이 있어. 남자 보는 거하고 여자 보는 거하고 그 보는 그 마음이 다르나?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물을 마시면 그 물을 먹고 느끼는 느낌이 남자 다르고 여자 다르나요? 그러니까 그 성별도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나의 본질로 삼으면.
우리 다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잘 몰라가지고 왜곡되어서 변해서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나라고 얘기니까 나는 태어났다.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걸 바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자기 자신을 깊이 있게 공부해 나가다 보면, 아, 나의 본질, 내 마음은 본래 생겨난 게 아니었구나. 이걸 불생이라. 생겨난 게 아니니까 당연히 불멸이지. 그래서 불생불멸이구나. 또 이 내 마음이 한 번도 오고 감이 없어요. 관찰해 보면. 그러니까 불내 불거 오고 가지 않는다. 네. 마음이 항상 관찰해 보면 생기나 변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건 더럽고 깨끗함이 없거든. 불구부정. 그럼 마음 안 변한다 했죠. 그러니까 부정불감,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꽤 맞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어떤 계절이 변하고, 몸뚱아리가 아무리 늙고 병들어도 내 마음 자체는 원래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알아가야 되는 단계. 근데 이건 자꾸 남의 말을 통해서 들으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하셔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기쁨과 그 환희심과 그 다음에 그 충만감은 여러분들 뭐 그들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생사가 없다는데 그걸 알았는데 이거보다 세상이 더 기쁘고 더 큰 경사스러운 감탄할 일이 어딨냐 이거. 원래는 이게 여기서 막 난리가 나고 대박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난다 이거. 왜? 절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 죽음이 없다는데 이거 막 세상이 난리 나야 될 일 아닌가? 근데 그런 게 안 일어나요. 그냥 들은 것 뿐이야.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이거 내게 아니단 말이죠. 이게 진짜 딱 나의 본질 진짜로 절감이 되면 이거는 그냥 일체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게 공포심과 이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뭐. 근심덩어리 한꺼번에 다 내려가 버리죠. 그게 안 죽는다는데. 저 암병동 암 환자들 죽음을 앞둔 사람들한테 이거 알려줘봐. 날 나야겠죠. 온 세상이 뒤집어져야겠죠. 근데 아무리 3000년 동안 부처님이 이 법을 편 이래 3000년 동안 이 법이 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이 뒤집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믿으니까. 무수히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안 믿어요. 이걸 믿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천지가 뒤바뀌었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도인들이다, 조사 선생님들, 도인들이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똑같이 들었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들었지만 안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 안 믿는 것도 아니겠지. 그냥 뭐 그런가 보네. 이게 마음이 내려오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눈을 보면 안단 말이야. 눈을 보면 알아요. 이게 그냥 뭐 그런 일, 예를 들면 여기에 누가 한 100억 줬다 해봐. 날 나겠어 안 나겠어? 근데 그런 게 안 나온다. 그런 게 지금 안 뿜어져 나와. 여러분들만 그러겠어요? 공부한 사람 다 그랬겠지. 이게 정말로 가슴으로 와봐요. 깨받고 춤을 추지 않겠나?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냥 일상이 똑같아. 그 사람들이. 여러분도 그렇고. 그거 뭐냐? 이 법칙, 이 진리, 이 진실이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해석되고 이걸 안 넣는다는 거다. 왜 여기서 안 내려오냐? 깊이 사유할 시간이 없어. 사유하질 않아. 게으르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냥 아무튼 뭐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요. 뭔가 정신이 팔려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도. 7년, 우리가 같이 살면서 얘기를 나눴지만, 7년 동안 수없이 수백 번 했겠죠. 수천 번 했겠죠. 왜 안 들어가냐? 듣는 그때뿐이라 그래요. 또 바쁘잖아. 또 바로 다른 거 해버리거든. 그나마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지금 몇
이때 가닥만 지금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솔직히 그럴 거예요. 그죠? 다 안 들어와요. 왜? 말하라면 못 하잖아. 일주일 있다가 다시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뭔가요? 말은 안 나와요. 전혀 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럼 나 같은 사람 왜 말을 하냐? 나는 적은 원고도 없고. 내게 돼 있으니까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을 전할 수 있는 거죠. 내 것이 돼 있으면 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그 법칙을 정하는 거죠. 아, 첫 번째 일 법칙은 뭐다? 절대 남을 보는 게 아니요. 도인이라도 부처라도 남을 보면 그건 바로 중생이 돼버려요. 바로 마음고에서 멀어져 버려요. 남을 보거나 세상을 보거나. 세상은, 이 아름다운 세상은, 자연은 내 마음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저게 좋은데 이 세상에 좋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하늘이 푸르고 단풍이 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내 마음을 보는 거라고. 아, 내 마음이 기쁘구나.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 이게 제 일법칙이에요. 이게 제일 어렵죠? 어렵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두고 서서히 해 나가야 된다. 한 번에 안 된다. 밖을 보는 게 습관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걸 하면서 병행하자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바로 아는 것. 자, 지. 예?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게 뭐냐? 실상이나 생긴 것도 아니고 변하지도 않고 소멸되지 않는 나. 그 여러분들 지금 다 여기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안 변했단 말이에요. 그 몸뚱아리 변하고, 또 생각 변하고, 느낌 변하고, 감정 변하고, 이 세상 세계 물질 다 변했죠. 그래, 이건 다 허상이에요. 껍데기예요. 여러분, 생각 변해요, 안 변해요? 감정, 이 세계, 몸뚱아리 다 변해요. 거기다 넣어봐요, 아까 거기다가. 그럼 이건 본래 있었던 거다, 생겨난 거다? 그럼 곧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언제? 곧 사라져, 곧.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빨리 사라지는 것도 있을 테고, 빨리 사라지는 것도 있을 테고, 금방 사라지는 것도 있을 테고, 조금 지나가 사라지는 것도 있을 테고, 한 100년 가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 이건 허생이다. 껍데기다. 근데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마음은 생겨난 것이 아니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다음에도 있어요. 그 전생, 그다음 금생, 내생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걸 봐버리면 나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거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냐. 놀라울 일이 어디냐.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시시하고, 가소롭고, 그냥 뭐 별일 아닌 게 되겠죠. 다른 건 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 변치 않는 마음을 기준으로 보면 다 시시한 일이 되겠죠. 이 몸뚱아리 죽는 일이 큰 일일까, 시시한 일일까? 이 마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러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고 고요하더라. 변치 않는 마음을,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마음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이 마음은 모양이 있다, 없다? 모양이 없어요. 형상도 없고. 그러니까 모양과 형상이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훼손된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로 몸과 세계와 생각은 모양과 이미지와 형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변하는 거예요, 자꾸. 계속 여기다 다 대입해 보시라. 모두 일이 건건이 일어날 때마다, 아, 이건 변해왔냐? 아니면 안 변하냐? 해보면 이건 본래 있었냐? 생기난 거냐? 안단 말이야. 생겨난 거 곧 사라지겠구나. 그럼 시시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갑자기 막 내 감정이 굉장히 우울해졌어.
그럼 원래 이렇게 항상 우울했어요? 생겨난 거예요? 변하죠? 그럼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그러니까 그냥 가만 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 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하니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건 대수롭지 않은 일이란 말이지. 근데 내 마음이 우울하든 우울하지 않든 그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걸 기준 삼으라는 거야. 그걸 나의 뿌리로 삼아라. 그러면 내 마음이 좀 우울해도, 내 마음이 화가 나도, 혹은 내 몸이 아파도, 혹은 내 뭐 죽는다 해도 나머지는 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다. 대입을 해보란 말이야. 또 엄청나게 좋은 일이 생겼어, 나한테. 기쁘겠죠. 근데 그거 본래 있었어야 생겨난 거야. 변한다. 아무리 좋은 일도. 그럼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거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넘기란 말이야. 그 변하는 과정에서도 내 마음이라는 건 변함이 없었거든요. 이게 아는 단계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정도 과정 돼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면 이제 이 내 마음을 쓰는 단계가 되겠죠. 그 이 내 마음이라는 거 이제 한 가지로만 써야 될까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로 다양하게 쓰면 좋을까요? 다양하게 쓰면 좋겠지. 그렇겠죠. 맨날 그 한 가지로만 살아야 돼? 이제 수천, 수만 가지로서 변화하면서 다양하게 모든 것으로서 살면 좋지 않겠어요? 그게 이제 아주 높은 단계니까 일단 스스로를 바로 아는 자견 단계, 스스로를 보는 자견 단계, 스스로를 바로 아는 자지 단계, 여기까지가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한참 뒷일이에요. 이거 우리 불교에서 뭐라 하냐. 법신, 보신, 화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그냥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이거 우리가 법신을 본다.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이건 우리가 상징성이고. 보신이란 건 뭐냐? 바로 아는 걸 얘기해요. 생각, 지혜를 가르쳐. 바른 지혜. 원만 보신 노사나불. 원만해야 된다. 자기가 자기 아는 것을. 에? 다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면 내가 나를 보는 법신, 내가 나를 바로 아는 보신 하고 나면 화신이 되는 거예요. 1100억 화신으로.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쓸 때는 맨날 그냥 살아왔던 데 고정돼서 한 가지만 써야 된다. 1100억으로 써야 된다. 그 1100억 화신, 서가모니, 불 이렇게 하면서 상징성을 다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깨달으면 3단계로 나뉜다. 그래서 우리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요 자견 단계가 소위 얘기하면 견성 단계. 그리고 나면 견성을 하고 나면 바른 알미 있어야 돼요. 요때부터 심화 단계다. 바른 암. 이게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 해서. 이제 바른 암, 원만한, 지혜로운 알므로서 내가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알고 있었잖아, 전부. 전도 몽상되어 있었거든. 뒤집어져 있었거든. 이거 바르게 이제 알면서, 바르게 알았으면 이제 홀홀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이때는 한 가지 모양을 살지 말고, 그냥 맨날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저런 사람이에요. 나는 이거 못해요. 나는 저거 못해요. 이런 게 아니단 말이지. 1100억 가지의 화신이 되어서 온갖 모양으로, 모든 모양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마음을 이러고 살면 무장무예가 되겠죠. 장애가 없고 걸림이 없겠죠. 그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정도 단계는 여러분들 마음에 항상 품고 있어야 돼요. 3단계다. 자견, 자지, 자용,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내가 나를 보는 것 잊지 마라. 남을 보는 게 아니다. 세상을 보는 게 아니다. 저 해가 넘어가 해를 보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저 해 좀 보세요. 막 이렇게. 해를 보고 있는 자기 마음을 보라는 거지. 자기 마음이 그걸 느끼고 있잖아. 이걸 죽어도 잊으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건 계속 여러분들 아까 그 실상과 허상에
기준에 맞춰서 계속 대입해 가면서 지금 이 생각은 본래 있었냐 변했냐, 지금 이 감정은 본래 있었냐 변했냐, 지금 이 사람들은 본래 있었냐 변했냐, 계속 대입해 보면서 아 이건 결국 허상 껍데기구나. 변치 않는 내 마음은 계속 자기를 확인해 봐요. 그게 이제 완전히 힘이 생기면 공포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고 걸림이 없고 자신감이 활짝 펴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기니 내가 모든 모양으로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백화신이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뭐 내 마음 변치 않는 내 마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는데요. 뭐가 무섭단 말이야. 이렇게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 이걸 충분히 사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곱씹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 제사야 되지 않아요. 우리는 개돼지와 다른 사람이니까 좀 품격 있는 고 차원의 생각으로서 좀 고차원적인 마음을 이뤄가도록 노력을 또 다시 또 발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바로 해탈하지 말고 제발 이거 공부 좀 하라요. 공부 바로 마칩시다.